그들이 중독되어가는 과정. 난 이성균이나 지디가 마약으로 가는 과정에서 공통점이 과연 동일 유흥업소 출입만 있었을까 싶다. 분명 둘의 연예계 배경이나 삶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무명 시절을 겪어온 이성균과 어릴 적부터 온갖 이슈를 몰고 다닌 지디가 공통점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이 같았다는 것. 이성균은 1975년생이고 2001년 데뷔, 2007년 하얀것 탑정까지 지독한 무명 생활을 거쳤다. 데뷔하고 6년 내내 지독한 무명 생활을 이어갔다. 드라마 시티나 찍던 이성균에게 하얀것 탑은 인생의 기점이 되었고 33살이 되어서야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성균의 인터뷰인데 전혜진과 연애를 하다 보니 30대 중반이 됐다.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 하나 심각한 고민을 했다.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 우울해졌다. 매일 술을 마셨고 아내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아내가 잠수를 탔다. 그녀가 떠나게 했다. 라고 털어놨다. 마약 중독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성균의 삶에서 가장 정점이던 시기 심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지독한 무명생활 끝에 맞이한 연예계 정점의 인기, 그리고 내 옆엔 6년간 만나온 한 살 연하인 30대 중반의 여배우. 커피 프린스 이후 수많은 여성들의 로망이 된 로맨티스트 배우. 평범한 배우에서 알파메일이 된 이성균이 여과 없이 보여주는 감정이다. 분명 이성균의 삶은 꾸준한 우상향이 아니라 지리한 부침을 겪고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가파르게 솟아올랐다. 그리고 2009년 확신을 주지 못했던 이성균은 깨달음을 얻고 혼전 임신과 더불어 결혼을 진행했다. 이성균의 고민의 밸런스는 어쩌면 혼전 임신이 깨트려주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유부단한 성격과 고민과 방황을 하는 상황에 그를 선택지 없는 곳으로 몰아주었으니 말이다. 쏟아지는 관심과 인기를 뒤로하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 다정한 남편의 역할에 들어선 것이다. 그리고는 이성균은 현재 강남 1%룸 실장과 2종 이상의 마약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자, 다시 지디로 돌아가보자. 권재용은 1988년생이고 데뷔는 1994년이지만 빅뱅 데뷔 년도로 보면 2006년이다. 18세에 데뷔했다. 그런데 다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디는 SM에서 5년, YG에서 6년, 총 11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쳤다. 이성균의 6년 무명생활이 무색해지는 기간이다. 5살에 뽀뽀뽀에 출연하고 이수만이 직접 8살에 픽업한 재능이다. 그런데 11년을 SM과 YG에서 수많은 스타들의 명예와 부가 눈앞에서 오르고 내리는 동안을 견뎌냈다. 그리고는 2006년 데뷔 이후 멈춤없이 아이돌로 대박을 넘어선 아이콘에 이르고 연예인에 도달했다. 중간에 본인의 대마 2011 사건이 있었지만 최단기 자숙 후 2018년 초까지 활동을 이어가면서 부침이라는 것 없이 최정상을 갱신해왔다. 군복무를 마친 2019년 이후로도 인기는 식지 않고 활동을 이어갔고 제니와 열애설을 뿌리기도 했지만 지금 드러나듯 지디 역시 마약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성균과 지디에는 그 속도가 다를 수는 있어도 그 방향은 같았다. 기나긴 무명의 시간, 일반인들은 생각지 못할 목표점들을 점진적이지 않고 폭발적으로 한순간에 달성했다. 도파민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는 보통 평소에 어떤 순간에 강한 도파민을 느낄까? 가장 흔한 월급을 받는 순간이 150 정도라고 하면 친구와 놀 때 120, 강아지와 산책할 때 60,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할 때 120 정도라고 한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행동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150을 바로 달성할 수 있다. 게임을 하면 175 정도 된다고 하며 성관계를 하면 200, 그 과정 중 남자의 오르가즘은 240, 여자의 오르가즘은 480에 달한다. 성관계 역시 체력이 필요하지만 앞에서의 월급 받거나 강아지와 산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다. 그리고 술은 더 쉬우며 자주 할 수 있다. 그 다음 간절하게 짝사랑하던 상대방과 드디어 사귀게 되는 순간은 도파민은 750까지 나온다. 가장 세지만 인생에 몇 번 경험하기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마약은 1250이다. 돌아가보자. 이성균과 지디는 오랜 무명, 연습생활 끝에 맛본 작은 인기에 도파민이 터진다. 그리고 그 인기가 서서히 올라가지 않고 순식간에 정점에 타오른다. 마치 오래된 연인과의 연락에 더 이상 설레지 않듯이 작은 인기는 무뎌지고 심지어 귀찮아진다. 더 빠르고 강하게 인기를 얻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락보다 무대에서의 인기가 더 빠르고 싶다. 그런데 그마저도 쉽게 무뎌진다.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채 관객이 나를 향해 지르는 소리도 슬슬 무뎌진다. 일상은 마이너스고 도파민이 더 이상 돌지 않는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이너스 때문이다. 더 강한 자극을 통해 도파민을 최정점으로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디폴트 상태 0을 만들지 않으면 일상의 순간들은 마이너스 지하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이다. 더 강하고 많은 마약을 통해 디폴트까지 맞춰야만 그 갈구가 끝나는데 어찌 일상을 살 수 있겠나. 도파민이 이렇게 무섭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삶을 동경하지만 점진적 우상향이 아닌 급등은 더 강한 급등만 원하게 된다. 요즘도 긴 글을 읽지 못하고 유튜브도 긴 건 빨리 감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세 줄 요약은 필수이며 영화나 드라마조차도 주요 장면만 리뷰해주는 유튜버들을 찾아다닌다. 더 빠른 자극, 강한 자극은 삶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더더욱 현대인이라면 도파민 중단 훈련도 해야 한다. 일반인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디폴트 정상화에 성공하는데 연예인과 마약 중독자는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우리가 동경했던 그 삶의 이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더 무뎌지기 전에 소소한 것에 더 디테일하게 도파민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본인의 사연이나 직접 찍은 동물 사진, 영상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썰수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